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명리학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살 중 하나인 고란살, 즉 고독한 난세의 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 고란살이 있다는데 결혼 못하나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요? 배우자 복이 없는 사주인가요? 인터넷에는 고란살을 두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실제 명리학에서 고란살은 단순히 결혼을 못하는 살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직, 사업가, 예술가, 연구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란살이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 연애와 결혼의 특징, 직업적 장점,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고란살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장 고란살이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외로울고 난세란 죽일 살입니다. 난세는 전설 속에서 봉황과 비슷한 신성한 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난세를 의미하니 결국 외로운 봉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배우자와의 인연이 순탄하지 않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결혼이 인생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고란살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결혼보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명리학에서는 고란살을 독립성, 전문성, 자기주도성, 개인주의 성향으로 함께 해석합니다. 2장 고란살 성립 조건. 고란살은 일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갑인일주, 을사일주, 정사일주, 무신일주, 신해일주, 임자일주, 병호일주 등을 고란살 일주로 분류하는 학파가 많습니다. 다만 학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란살 일주가 있다고 무조건 고란살이 강하게 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영향력은 사주 전체 구조, 배우자궁, 재성, 관성, 대운, 세운 등을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고란살 하나만 보고 결혼 못한다, 이혼한다, 독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3장 고란살의 핵심 성격.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심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싫어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일은 내가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립심은 강하지만 정작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은 서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배우자도 충분히 신뢰가 형성되어야 마음을 엽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은 많아도 진짜 가까운 사람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존심입니다. 고란살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도 높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실망도 크고 상처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4장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고란살은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사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속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고민을 혼자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강한 사람, 걱정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5장 고란살과 연애. 고란살은 연애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깊게 사랑합니다. 문제는 사랑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연락 강요, 감정 통제,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착형 연인과 만나면 충돌이 많습니다. 반대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매우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6장 고란살과 결혼 관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고란살이 있으면 결혼을 못할까요? 정답은 아니며 다만 일반적인 결혼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늦은 결혼, 주말 부부, 각자의 공간 존중, 독립적인 결혼 생활,
이런 형태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취미, 각자의 경제활동, 각자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훨씬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장. 고란살의 직업적 장점. 고란살이 강한 사람들은 혼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구원, 교수, 작가, 법조인, 의사, 상담사, 개발자, 예술가, 전문직 사업가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인정신이 강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이 나중에는 실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8장. 고란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다음 조건이 겹치면 고란살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궁 충, 배우자궁 공망, 상관과다, 비경과다, 겁재과다, 고신살, 과숙살, 화계살 중첩 등입니다. 이 경우 연애 지연, 결혼 지연, 관계 단절, 별거, 이혼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주 전체를 봐야 합니다. 9장. 고란살에 주의할 점. 고란살은 장점이 많은 별입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주도적이며 혼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점은 지나치면 단점이 됩니다. 고란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 라는 생각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편합니다. 힘들어도 참습니다. 괴로워도 말하지 않습니다. 속상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란살이 강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경험이 많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가 실망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지나치게 굳어질 때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들 수 없는 짐을 끝까지 혼자 들고 가려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 힘들다, 도와달라 한마디 하는 것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고란살의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대는 것도 능력이고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두 번째,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높습니다. 아무나 쉽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판단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입니다. 고란살이 강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란살은 상대의 단점이 보이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망하면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만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놓쳐서 후회합니다. 배우자는 시험 만점을 받은 사람처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고란살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표현력입니다. 마음은 깊습니다. 정도 많습니다. 사랑도 큽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묵묵히 챙겨주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고, 뒤에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표현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고맙다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보고 싶다면 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말 한마디가 운을 바꾸기도 합니다. 네 번째, 관계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매우 오래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깊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면 먼저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고 스스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상처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부부도 싸웁니다. 연인도 오해합니다. 친구도 서운하게 합니다. 가족도 실망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는 관계입니다. 고란살은 한번 실망하면 관계를 끝내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해와 배려, 양보와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대화해보고, 한 번 더 이해해보고,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란살의 가장 큰 숙제는 외로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고란살은 더 이상 외로운 별이 아니라 성공과 성숙을 이끄는 특별한 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고란살 극복 방법입니다. 고란살은 없애야 하는 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 어떤 살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란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란살은 외로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립심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운입니다. 문제는 그 힘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란살의 극복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십시오.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생각하고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난 뒤에도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휴식이지만 점점 습관이 되고 결국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귀찮아지고 연락을 미루게 되고 모임을 피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과 사회생활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지만 중년 이후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 만나기, 주말에 가족과 식사하기,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하기, 소규모 모임 참석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충전의 시간이어야지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란살의 가장 좋은 상태는 혼자서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취미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하십시오. 고란살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억지 인간관계에는 피로감을 느끼지만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는 의외로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고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목적이 있는 만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란살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이야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은 고란살의 지나친 개인주의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혼자서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시각을 배우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취미가 곧 인간관계가 되고 인간관계가 곧 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곧 재물이고 사람이 곧 기회이며 사람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란살일수록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건강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십시오.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받은 도움을 오래 기억합니다. 작은 친절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문제는 표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감사하고 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니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란살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됐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 표현은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큰 복을 부르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운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를 소유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십시오.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거리감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 너무 멀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부관계보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관계가 훨씬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란살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 자신의 취미,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고란살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해지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상대방의 방식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란살은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며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관계. 바로 그런 관계가 고란살에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고란살의 진정한 개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심은 유지하되 고립되지 말고, 자존심은 지키되 벽을 만들지 말고, 자유는 누리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란살은 외로운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운입니다. 사람을 믿고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고란살은 고독의 별이 아니라 인생의 큰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